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산인 유동자산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장기성이죠. 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짓습니다. 이 비유동자산에서 첫 번째로 투자자산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투자자산이란 이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입니다. 판매 활동 이외입니다. 판매 활동하고 연관성 씌우시면 안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이니까 뭐가 되죠? 1년 이상이 되겠죠? 1년 이상이 되죠?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 장기성 대여금, 투자 부동산 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을 어떻게 돼요? 초과하게 되겠죠? 그게 뭐다? 이 투자 자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이 유형자산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회계하실 때, 좀 처음에 하실 때 좀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뭐라 그랬어요?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이 무슨 뜻이죠? 유형.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죠.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진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만져지는 게 뭐다? 유형이잖아요. 유형 첫 번째 종류 중에 뭐가 있다? 토지. 토지는 땅입니다. 땅. 여기서 뭐가 돼요? 중요한 요구입니다. 영업 목적이라는 말에 들어가줘야 돼요. 뭐라고요? 영업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일 때는 뭐가 있었어요? 판매 목적일 때는 뭐였죠? 재고자산입니다. 판매 목적은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재고자산이 있죠. 그러면 유형자산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영업 목적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뭐한다? 대지, 임야 이런 것들을 뭐한다?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 뭐다? 이 토지입니다. 건물은 똑같죠. 영업 목적으로 하는데 뭐가 있다? 건물과 냉온방, 조명, 통풍 및 건물의 기타 건물 부속 설비 등을 말한다. 건물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위에 뭐 있다?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토지 위에 건설된 건 구축물도 어떻게 해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사무실, 점포, 공장, 사택, 기숙사. 다시 말해서 이거 뭐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다? 건물입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건물과 구축물을 비교한다 그러면요. 이 건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쳐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뭐다? 이 건물에 해당되겠죠. 반면에 구축물은 무엇이냐? 기업의 경영 목적을 위해서 소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에 뭐다? 건물 이외입니다. 건물 이외에 뭐다? 토목 설비, 공작물, 부속 설비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교량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다리 이런 것들 다 뭐가 될까요? 구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무엇이냐? 이것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계장치와 컨베이어, 기중기 등의 운송 설비 및 기타 부속 설비. 우리가 기계장치랑 뭐가 되죠?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이 기계장치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 뭐가 있습니까? 육상, 운상, 수동 사용되는 승용차, 오토바이, 화물차 등이다. 차량 운반구 우리 어떤 회사에 뭐가 있어요? 화물차 있죠. 그리고 영업용 차량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뭐라 그런다? 차량 운반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품, 사무용 직기 비품으로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을 부품을 말한다. 비품 뭐다? 사무실에 어떻게 돼요? 비치되어 있다. 직기 비품이죠. 그걸 우리 뭐한다? 비품이라고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계정이다. 뭐라고요? 임시계정이에요. 왜?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일단은 뭐다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된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까지 뭐한다 임시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건설이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 계정으로 만들어주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되죠? 상계 처리하겠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뭐다? 이 건설 중인 자산 있죠? 요거하고 뭐가 돼 있느냐? 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유형 자산 뒤에 나옵니다. 이 감각상각 나오는데요. 이 감각상각에서 토지와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떻게 한다? 감각상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각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자산에서 이 감각상각 나왔을 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각상각을 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기입한다. 구입 부대 비용은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토지 정지 비용 등이 있다. 이 유형자산도 취득입니다. 아까 이 앞에 재고자산 취득 시 매입 시에도 어떻게 했었어요? 이 취득 시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가에 포함시켰죠. 이 유형자산 동일합니다. 이 취득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도 어떻게 해요? 가산해 준다. 포함시키라 이 말입니다. 취득원가에 어떻게 해요? 포함시키란 말이죠. 뭘요? 이 부대 비용을 어떻게 포함해라 이 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좀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내용 연수의 증가, 생산 능력의 증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경우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 증가시킨다. 뭐라고요? 경제적 효익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 언제요? 미래. 다시 말해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향상되는 거죠.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한다? 이거를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산 처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 그러면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증설, 뭐 냉담 설치가 어떻게 이러면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지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자산적 가치보다 이 자본적 지출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가 더 향상된다. 이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 향상된 가치만큼을 유형자산에다 어떻게 하는 거다? 더 포함시켜준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무엇이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원상회복, 능률 유지, 뭐라고요? 회복, 유지, 어떻게 이거는 뭐죠? 회복, 유지란 말은 향상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만큼을 유지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가치가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유지시켜 주는 거 뭐죠? 이거는 수선비가 되겠죠. 고친다는 수선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가 있느냐? 건물에 뭐다? 뭐 도색, 뭐 유리창 깨진 거 교체한다든가, 뭐 소모품 어떻게 해요? 파손되는 교체한다든가 현상 유지되겠죠. 이거는 뭐 한다? 수선비에서 이걸 뭐라 하죠? 이거는 비용 처리하죠. 뭐라고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 자본적 지출은 뭐 한다? 자산 처리해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자산적 가치를 플러스 시켜주는 것이고, 이 수익 지출 뭐 하는 건데, 이거는 비용 처리해서 그냥 비용 처리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각상각,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데 이를 감가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각상각이라 한다. 감각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각상각 대상 금액, 감각상각 기간, 감각상각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럼 먼저 감각상각 대상 금액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취득 가격에서 이 가치가 나중에 내용 연수가 끝났을 때 잔존 가치를 차감했는 게 뭐다? 감각상각 대상 금액이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취득 원가는 자산의 구입 대금에 구입 시 발생한 뭐한다? 이 부대의 비용을 뭐하는 거다? 가산한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 구입 대금에 뭐라죠? 부대의 비용을 어떻게 해요? 서로 합쳐주는 게 뭐라 그런다? 취득 원가입니다. 잔존 가치는 자산을 내용 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는 가정에 처분 시 받을 금액, 우리가 보통 고물값이라 그럴까요? 이게 가치가 다 끝나서 더 이상 사용 못하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고물 처리한다든가 처분했을 때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한다?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있다가 폐차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폐차하니까 뭐 폐차 고철값 그래서 한 50만원 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 차각이 1000만원이었다 그랬으면 잔존가치 50만원 뺀 950만원 가지고 뭐 한다? 감각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감각상각 내용 연수입니다. 자산이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어떻게 해요?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수가 되겠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계장치는 보통 5년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매하게 되면 5년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감각상각 내용 연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감각상각의 방법으로는 유형자산의 감각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은 정해진 액수만큼을 배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상각 대상 금액에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그 다음에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뭐 한 개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뭐 10,000원짜리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다? 이게 취득 가격이죠. 이 취득 가격이 얼마다? 10,000원 했어요. 취득 가격이 얼마? 10,000원 했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내용 연수가 어떻게 해요? 내용 연수가 5년이라 그럴게요. 연수가 몇 년?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이게 10,000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을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 나누면 1년에 얼마가 되는 거죠? 2,000원이 되겠죠? 2,000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찰 때 어떻게 해요? 1년 찰 때 얼마? 2,000원 차감하겠죠. 그럼 2년 찰 때 어떻게 합니까? 또 2,000원 차감하겠죠. 3년 차에 어떻게 합니까? 또 얼마요? 2,000원 차감하겠죠. 이렇게 쭉 하니까 어떻게 돼요? 5년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2,000원 차감하겠죠. 그러면 총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년 사용했다. 1년 사용했으면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원 차감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8,000원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는 이 현재 장부상 가치가 될 것이고 2,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각상각비가 되겠죠. 이 정액법은 이렇게 어떻게 해마다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뭐가 됐어요? 정해진 금액이 있죠? 2,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정해진 액수 정해진 액수만큼을 차감하는 게 무엇이냐? 비용 처리하는 게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은 무엇이냐? 정률법은 율입니다. 율. 뭐냐? 이거는 액수가 아니고요. 정해진 율만큼을 빼는 겁니다.
기초의 미삼각 잔액에서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의 매기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률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는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갈수록 적게 인식한다. 똑같이 해볼까요? 만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률법이 취득가격이 얼마였다? 만원이었는데 정률이 얼마였는가 하면 정률이 몇 프로였다? 50%라 그랬게요. 그러면 첫 해는 어떻게 합니까? 만원 곱하기 50% 하니까 50% 하니까 0.5잖아요. 하니까 얼마가 되죠? 5,000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감각상각비예요. 그럼 가치가 얼마 남아요? 그 다음에는 미상각이 얼마 남죠? 5,000원 남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50% 0.5로 하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2,500원이 되겠죠? 줄어들죠? 확 다음 해가 되니까. 이게 뭐다? 감각상각비예요. 그러면 단종가치 얼마 됐어요? 2,500원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2,500원 곱하기 또 50% 하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1,25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감각상각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적게 인식하는 게 되겠죠. 이게 뭐다? 정률법입니다. 이렇게 이 정률법은 정해진 율 어떻게 해요? 뭐가 정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50%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율은 어떻게 해요? 해마다 동일하죠. 정해진 만큼 하잖아요. 정해법은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정해진 액수만큼을 차감하죠. 이게 정해법과 정률법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고기간 말이에요. 단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무슨 말이신가 하면요. 이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뭐냐? 비용이 있죠. 뭡니까? 비잖아요. 비용 처리하란 말이죠.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이 중고가 되면 중고되면 가치가 하락되잖아요. 하락되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치만 하락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유형자산의 가치 하락이라 그래서 별도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은 우리가 그냥 장부상으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유형자산을 언제 처분했을 때, 언제요? 실제로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누계액 차감 계정을 어떻게 돼요? 상계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취득 원가가 50만원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원이라면 아래 예시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며 따라서 건물의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인 40만원이다. 장부상이 있죠. 그래서 볼 거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 금액입니다. 결산 시의 장부 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마다 자산적 가치의 하락을 어떻게 해요? 장부에 반영을 시켜줘서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50만원짜리가 어떻게 1년 동안 10만원치 어떻게 비용 처리해서 이걸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 누계라는 차감 계정에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0만원을 기록해 놓으니까 순장부 가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얼마가 되죠? 장부상에 4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내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가격이 있죠. 취득가격. 취득가입니다. 취득가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해마다 감가상각 누구에게 뭐한다?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구에게다가 해마다 감가상각도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적립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적립을 시켜주겠죠. 적립을 시켜줄 것이고 그러면 이 금액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순장부 금액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뭐 하느냐?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면서 장부상
장부상 반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차감 계정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처분 시에 장부상에서 상계 처리를 합니다. 이제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시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차익에 대한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분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장부가액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취득가에서 어떻게 취득원가에서 감각상가액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볼게요.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이 아까 전에 얼마 있었어요? 5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누계액이 아까 얼마 있었죠? 10만원 있다 그럴게요. 10만원이었었는데 이거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내가 이 현금 받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 받았는가 하면 이거를 내가 50만원에 팔았다 그럴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50만원 받았지만 누계액이 어떻게 해요? 10만원치 어떻게 돼요? 차감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실제로 얼마에 같은 게 돼요? 60만원에 어떻게 돼요? 팔아놓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형자산 얼마죠? 50만원짜리 어떻게 됩니까? 60만원이니까 얼마 차이가 나요? 10만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유형자산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뭐가 되는 거다?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면 이 감각상각 누계 10만원 어떻게 했는 거예요? 이거 분기했을 때요. 차변에 이 앞에 어떻게 했었죠? 정기에 했을 때 이 이전에 차변에 감각상각비라고 해서 상각비 얼마 했어요? 1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대변에 뭐 했어요? 감각상각 누계 그래가지고 여기다 얼마 해줬죠? 10만원 적립시켰잖아요. 차감 계정. 그럴 때 차변에 뭐 했어요? 10만원을 비용 처리했죠? 이 앞에서요. 뭐 했다고요? 비용 처리했습니다. 10만원 거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용 처리했는 거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하고 어떻게 해요? 10만원치 뭐 했는 거죠? 이 앞에는 내가 10만원치 비용 처리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금을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10만원 적게 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이전 연도, 전년도에 어떻게 해요? 내가 10만원 비용 처리했는 세금을 내가 10만원치 비용 처리했는 거를 이번 연도에 뭐 하는 거다? 다시 10만원치 뭐가 되죠? 이익이니까 어떻게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일하게 되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가 되느냐? 유형자산 얼마가 됐어요? 50만원짜리를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얼마 받았느냐? 40만원에 받았어요. 그럼 누계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10만원 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50만원이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 받았느냐 하면 40만원 아니고 얼마 받았어요? 35만원에 팔았다 그럴게요. 그러면 누계액 10만원 합이 얼마가 되죠? 45만원이죠. 그러면 원래 얼마짜리 했어요? 50만원짜리였잖아요. 그 얼마 차이 나요? 5만원이 어떻게 돼요? 적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떻게 하느냐? 누계액을 이 앞에 결산시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됐어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처리에 있는 걸 어떻게 했었죠? 이 누계 적립시켜 놨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한다? 처분 시에 어떻게 한다? 장부상에 나타내서 이걸 뭐 하는 거다? 상계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